특히나 이제 앞치아나 주변 잇몸이 상한 다음에 빼고 나면은 빼는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치과 의사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랑니 발치, 특히 이제 예방적 발치에 대해서 권해드리는 편이고, 제 지인이나 가족이라고 하면 빼라고 한 번 정도는 더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저희 채널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품격 웰메이드 하이엔드 치과 정보 채널이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사랑니 그리고 과잉치 또는 결손치 관련한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번 질문입니다. 로나이 님이 질문 주셨고요. 발치 후 손상된 신경으로 마비가 온다면 영구 마비인가요? 자연 회복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발치하면서 신경이 손상됐을 때 마비가 오면 회복이 되냐, 쭉 이대로 가느냐, 요런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신경이라는 게 구조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전선을 이렇게 잘라보면 구리선이 있고 그 위에 두 겹, 세 겹 이렇게 싸는 그런 피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신경 손상이 오는 단계라는 게 학술적으로는 5단계 정도를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심한 단계라고 치면은 신경이 모든 층이 다 완전히 끊기는 완전 절단 상태가 있는 경우고, 가장 바깥층만 약간 쓸린 정도는 1단계라고 해서 그 중간 단계를 2, 3,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절단된 경우에는 신경을 이식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구마비 상태로 갈 수 있는데, 보통은 사랑니 발치를 하다가 신경이 건드려지는 경우는 신경에 이제 외력이 있어서 눌리거나 당겨지거나 하는 신경 타박상 정도의 이제 외상인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신경관과 뿌리가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2단계, 3단계까지도 올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신경 타박상에서 약간의 신경 손상의 단계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3, 4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회복을 지켜보기도 하거든요.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아래 어금니 발치 후 반대편으로 과자 먹는데 다른 이들이 시리는 느낌이 있어요. 죽이나 밥 먹을 때는 안 그런데 치아들이 부딪힐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래 어금니를 발치하시고 반대편으로 식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부담이 반대편 치아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편 치아 입장에서는 평소에 받던 하중보다는 더 많은 하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신경으로 자극되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이쪽 치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사랑니가 염증이 생기기 쉬운 구조여서 통증이 없어도 발치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사랑니 빼다 너무 고생해서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어차피 빼야 될 사랑니는 결국에는 빼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빼야 될 치아라면은 염증이 생기기 전에 빼는 게 덜 고생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발치하시는 게 훨씬 더 고생도 덜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앞치아나 주변 잇몸이 상한 다음에 빼고 나면은 빼는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치과 의사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랑니 발치, 특히 이제 예방적 발치에 대해서 권해드리는 편이고, 제 지인이나 가족이라고 하면 빼라고 한 번 정도는 더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당일에 총 4개를 빼내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니 발치를 한 다음에 금방 괜찮아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꽤 오랫동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이 불편할 때 반대쪽으로라도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뽑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약이기보다는 환자분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자분이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 내일 뭐 바로 외국으로 떠나셔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4개 다 빼는 경우도 있죠. 종종 이렇게 용기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한 번에 4개 다 빼겠다 하는데 대부분은 후회들을 합니다. 원하시면 해드리지만 권하지는 않는다. 사랑니 발치 후에 네. 턱이 좀 갸름해진다, 이런 좀 속설이 있는데 네. 약간 그런 효과는 있죠. 밥을 며칠 못 먹으니까 헬스케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회복이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돌아와요.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죠. 줄었다가 다시 또 참았던 식욕이 폭발하면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이럴 수는 있죠. 사랑니 때문에 그 주변이 이렇게 부어 있었던 염증이 줄어들면서 조금 갸름해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왜 얼굴이 갸름해지려고 사랑니를 빼지? 그거는 이제 다른 해법이 있잖아요. 돌려깎기라고 있죠. 다음은 이제 과잉치 또는 결손
결손치 관련한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거울 보면서 세봤는데 사랑니 제외하고 이가 26개밖에 안 보이는데 생활에 지장 없으면 괜찮은 거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일단은 본인께서 지장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시면은 괜찮은 거죠. 이게 보니까 거울 보면서 본인께서 이제 치아를 세 보셨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질문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저도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 치아가 다 안 보입니다. 위쪽에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조명을 쏘고 거울을 들어야지 치아 확보가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거울로는 정확하게 치아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다 못 보셨을 가능성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치열이 고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옆으로 쓰러져 있거나 하면은 치아 개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아 개수는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가 되고요. 사랑니 4개를 빼면 이제 28개죠. 정말 26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발치 교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질문 올리신 분께서는 본인께서 혹시 교정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은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죠. 그래서 2개 빼는 경우도 있고 4개 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치아의 정중선이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걸 한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쪽만 또 빼고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홀수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교정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내가 몇 개를 뺐다라고 하면 그것도 계산에 포함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아 개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뼛속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매복치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치아에 싹 자체가 없었던 결손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판단은 결국에는 치과 가셔서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이제 다 확인이 되거든요. 본인께서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그 멤버십 회원분이 질문 주신 거라서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7살 아들이 3개의 과잉치 발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소마취로 발치하는 게 걱정됩니다. 아드님이고 하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걱정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잘 맹출한 과잉치라고 하면 빼는 게 교환기에 유치를 빼는 것보다 어렵거나 힘든 과정은 아니거든요. 아드님이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매복돼 있는 과잉치라고 하면 난이도가 꽤 있기는 한데, 대부분 매복돼 있는 과잉치를 빼겠다고 선뜻 나서는 치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학병원에서 빼거나 개원가에서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신 선생님이 할만하니까 하겠다고 한 거고, 하겠다고 한 이상 믿고 아드님이 잘 하시고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치과 의사를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과잉치 빼다가 뭐 잘못됐다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뭐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과잉치도 유전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예, 과잉치도 유전의 소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과잉치 있었던 분들은 자녀도 과잉치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20여 년 전 학부 수업 때 얼핏 교과서 한 귀퉁이에서 봤던 기억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를 안다고 해서 피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임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있으면 정확하게 환자분한테 알려드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원하시거나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제거를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몫이지, 아카데믹하게 이게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요인이 있냐 이런 거를 관심 있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임상에 이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성향들이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잘 몰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니랑 이제 과잉치와 결손치 관련해 가지고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유튜브 채널에 질문 오시는 것도 성실하게 답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또 남겨주시면 틈 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